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1강 시간으로서 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 건축허가. 3. 건축신고. 4. 일괄신고. 5. 건축허가 제한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자, 이 부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사전결정이라는 거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후에 하는 게 아니라 허가 전에 신청 전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사전결정을 신청. 자, 신청. 자,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것이 허용되는지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권자가 이제 사전결정을 신청을 하면 사전 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허가를 하는지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 그럼 첫 번째,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자, 핵심은 환경이죠.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뭘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 자, 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의 신청을 받으면 사전결정한 후 이 사전결정은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사전결정 신청을 하면, 자, 사전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에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합니다. 사전결정을 해요. 자, 결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허가하기 전에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전결정일부터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 15일 이내에 사전결정 신청한 15일 내에 신청자에게 알림. 자, 이 알리는 건 어떻게 하냐? 사전결정서, 문서죠, 문서. 결정서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사전결정서를 송부해서 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전결정에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결정을 미리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전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냐면 첫 번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요. 자, 관련 인허가. 이걸 의제를 해줍니다. 의제.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전결정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사전결정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건축허가 신청. 그러면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뭘로 해준다? 관련 인허가를 다 받은 걸로 하니까 건축허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사전결정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해제해갖고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여주는 행정처분입니다. 건축을 못하게 했다가 일정한 요건에서 건축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죠. 자, 이 건축허가. 첫 번째, 허가권자. 누가 허가를 하는가? 자, 건축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원칙적인 허가권자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허가권자. 근데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허가권자로는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이 해당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이 예외적인 허가권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지사는, 자, 도지사는 왜 안 들어갈까?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승인권자입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이지, 승인권자이지, 허가권자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좀 규모가 큰 건축물인 경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층수가 21층 이상입니다. 자, 21층 이상. 자, 두 번째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물론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바로 두 번째,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중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 자, 세 번째는 증축하는 경우죠. 증축. 자,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바로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중축해서 층수가 21층. 두 번째는 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 아까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도지사 승인권자라고 했는데, 자, 도지사가, 자, 두 번째, 도지사의 사전 승인. 자, 건축 허가 하기 전에 시공구청장이,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사전 승인 대상. 첫 번째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하는 경우. 그 세 가지 있었죠.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증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역시 사전 승인 대상이 됩니다.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자,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의 건축. 자,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의 건축 역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자, 주거 환경 또는 교육 환경. 이러한 환경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에요. 이런 데서 뭘 건축한다? 위락시설이나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 방법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허가의 취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재 아마 네 번째로 나올 텐데, 건축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첫 번째. 자, 허가 취소.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요. 자, 건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는 나왔는데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을 안 지어.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야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가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공장의 경우.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입니다. 이때는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면 되는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역시 허가 취소가 됩니다. 또 하나, 공장
같은 공장인데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가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농지를 전용 바꿔서 그 농지에 공장을 짓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공장은 3년, 2년 좀 기간을 약간 늘려줍니다.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공장의 경우에. 그러나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수를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이 일의 기간 1년이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3년, 2년을 말하고요. 일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착수는 했는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 불가능. 도저히 완료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취소한다? 그렇죠. 허가권자. 이 허가권자가 취소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허가해주는 사람이 취소권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건축신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신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는 허가는 신고라는 것은 허가보다 단계가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한 것만으로도 이미 허가 받은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냐? 자, 이 건축신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신고 대상이요. 자, 신고 대상. 자, 미리 건축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겁니다. 건축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죠. 건축허가권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경우냐? 중요한 거 5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자,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그리고 개축, 재축. 자, 이런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이니까 3층은 해당이 안 됩니다. 1층, 2층 얘기하는 거예요. 미만이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근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방제지구 등 제외 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방제지구 등에서는 건축허가를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세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아까는 요거 2번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요거 3층 미만은 이건 건축이었고 요거는 대수선입니다. 다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자, 대수선은 대수선인데 어떤 대수선?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해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한 대수선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이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우리 교재에 쭉 나오는데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연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 자,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자, 그 예시한 건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고 효력의 상실. 어떤 때 상실되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1년이 지나서 다시 건축하려면 신고 대상, 그럼 또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효력 상실하는 거예요. 신고한 효력을.
자, 없어집니다. 다음 네 번째, 일괄 신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괄 신고. 그 일괄 신고는 한꺼번에 신고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 허가나 신고사항 중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일괄 신고하는 거 5가지. 1. 건축물의 동수나 충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의 동수나 충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경 안 한다는 거.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네 번째,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자,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자, 1m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1번 그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4 및 5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 자, 이거는 밑에 요 4번하고 5번, 4하고 5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2번의 경우에 역시 4 및 5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10분의 1 이하도.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자, 4번. 이거는 1번, 2번, 5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2번, 5번. 그리고 그 5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4번이 해당이 됩니다. 1번, 2번, 4번. 그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5가지가 있다는 거. 일괄 신고 핵심은 그 허가나 신고서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해서, 건축허가한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한을 하는 제한권자입니다.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바로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두 기관이 할 수 있는데,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토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리고 주무부 장관이 국방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군,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말합니다. 이때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기간, 자, 제한하는 기간입니다. 제한기간. 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자, 2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자, 연장을 가능한데, 연장은 1회에 한해서 얼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2년 플러스 1년이니까 3년이 되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자, 두 번째. 통보와 공고입니다. 통보. 그리고 공고. 건축 제한을 했으면 통보를 해야죠. 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당연히 통보해야 됩니다.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자, 통보는 이 제한권자가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제한권자가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어떠한 곳이 제한됐다라고 공고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1강 시간이었고 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 건축허가 3. 건축신고 4. 일간신고 마지막으로 5. 건축허가 제한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